우리 몇 페이지가 차리지? 우리 1번까지 아니 4번까지 봤지? 자 이제 5번 문제 좀 볼게요. 5번. 자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인데 일단 총인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15에서 64세 인구별 즉 청장년 인구 비율이 60%, 60%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너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이제 노년부양비 나와 있어. 자, 그 명을 %로 바꿔주세요. 노년부양비를 %로 바꿔주세요. 근데 뭐 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자 그래서 일단 너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5번 문제 이거 잘 잡아야 돼. 자 일단 메뉴에는 총인구에서 2,300만, 2,400만, 2,600만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자 청장년 인구 비율이 나와 있어. 15에서 64세니까. 근데 청장년 인구 비율이 1990년에도 60%고 2000년에도 60%고 그 다음에 2010년에도 60%지. 그러면 나머지 유소년과 노년 인구의 합은 몇 %야? 40%겠지. 그건 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노년부양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노년부양비 공식은 청장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잖아. 그치? 그럼 이 비율이 10%, 20%, 30%. 10%, 20%, 30%. 오케이? 그러면 1번 90년에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즉 노인 인구 비율은 몇 프로냐? 자 생각해봐. 청장년 대비 노년이 10%지. 그럼 총인구는 유소년, 청장년, 노년을 합한 거잖아. 그럼 그 중에 노년 인구는 10%보다 무조건 작아야지. 그러니까 청장년 대비 노년이 10%니까 총인구에서 노년 인구의 비율은 당연히 분모값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총인구는 유소년, 청장년, 노년 합한 거니까. 그래서 1번은 90년의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 미만인 거야. 되니? 그럼 결국 뭐냐면 자 일단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면 자 청장년 비율은 주어졌고 그러면 노년 비율이 10% 미만이지. 그럼 여기는 또 20% 미만일 거고 여기는 30% 미만일 거 아니야. 근데 유소년과 노년의 합이 40%니까 여기는 유소년 인구가 30%보다 크겠지. 여기는 유소년 인구가 20%보다 크겠지. 여기는 유소년 인구가 10%보다 크겠지. 합이 40%니까. 그래서 1번 90년의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 미만이고요. 그럼 2번 봐봐. 자 그럼 2000년의 총인구 중에 2000년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보다 높다. 봐봐. 2000년에 노년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이잖아. 그러면 유소년 합이 40이니까 20% 초과지. 그럼 얘보다 비율이 높지. 그래서 2번 정답. 그 다음에 3번. 자 2000년에 15, 64세 청장년 인구랑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나왔잖아. 그럼 2010년에 자 노년 부양비가 30%니까 결국 뭐야? 65세 이상 인구 30명을 부양하는데 청장년 인구 100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15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30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그리고 4번. 자,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이 90년의 2배다. 자, 너희 생각해봐. 이거 딱 직관적으로 봐도요. 자, 일단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2000년이 90년에 2배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비중 정확히 알아 몰라? 비중 정확히 모르지? 근데 일단 총인구가 어떻게 됐어? 총인구는 2300만에서 2400만으로 증가했잖아. 그치? 그런데 그럼 65세 이상 인구 봐봐. 근데 너희 딱 보면요. 청장년 인구의 비가 동일하지? 그런데 청장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는 2배로 늘었잖아. 근데 청장년 인구의 비가 동일하지만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그럼 청장년 인구도 증가했겠지. 그럼 청장년 인구가 증가했는데 노년 인구의 비는 동일하면 노인 인구는 2배 초과한 거지. 청장년 인구가 동일하면 청장년 대비 노년 인구의 비가 2배면 청장년 인구가 동일할 때 노인 인구도 2배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전체 인구가 증가했는데 청장년 인구의 비는 동일하면 청장년 인구는 증가했을 거 아니야. 2300만 곱하기 60%, 2400만 곱하기 60%. 그러니까 청장년 인구가 증가했는데 청장년 대비 노년 인구의 비가 2배면 노인 인구의 수는 2배 초과지.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봐야 돼. 4번은 2배 초과. 그리고 이제 5번 봐봐. 자, 결국 이 문제는 내가 5번 때문에 푸는 걸 잘 봐.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잡은 게 청장년 대비 다시 90년에 청장년 인구가 60%인데 나머지 그럼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40%라는 걸 잡았고, 그 다음에 자,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청장년 대비 노년이 10%니까 총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보다 작았잖아. 그러면 유소년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보다 컸지. 근데 이제는 디테일하게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럼 거기 봐봐. 총 인구 중에서 0에서 14세 인구의 비율을 물어봤어. 총 인구 중에서 0에서 14세 인구의 비율. 그러면 2000년이 90년에 3분의 1이다. 너는 거기 노년 부양비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요 공식 한번 도출 한번 하는 거 연습만 하면 돼요. 자, 노년 부양비가 90년에 몇 프로니? 10%지. 노년 부양비가 90년에 자 10%야. 그러면 노년 부양비 공식은 청장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인데 요 값이 지금 몇 퍼센트인 거냐면 자 10%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요 청장년 분모에다가 총 인구를 넣어봐. 노년 분모에다가 총 인구를 넣어봐. 그럼 어차피 이거 역수로 올라가면 똑같이 청장년분의 노년이 되잖아. 그러면 요 값이 몇 프로였어? 60%잖아. 그치? 그럼 이게 10이 나오려면 이건 몇 프로가 나와야 돼? 6%가 나와야지. 그럼 여기가 6, 그럼 여기 34.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이거 연습하라. 이거. 그럼 똑같이 하면 2010년은 청장년분의 총인구 하면 이게 60%인데 자, 노년분의 총인구에서 곱하기 100 했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30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18이 나와야지. 그러면 총인구분의 노년인구의 비가 18. 그럼 여기가 18. 그럼 유소년비는 22. 자, 이렇게 분모에 총인구 넣어서. 왜냐면 여기 총인구에서 청장년인구 찾는 비중이 나와 있으니까 노년부양비 공식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요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그래서 그러면 총인구에서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90년이 6%고 2010년이 18%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2010년이 90년의 3배죠. 3배. 연습해보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세요. 자, 6번 문제 보니까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은 단, 밑줄 짝, 모든 연도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다. 자, 모든 연도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양인구는 누구야? 청장년 인구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연도가 지금 T년, 자, T 플러스 30년, 이렇게 T 플러스 60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 노년 인구를 알고 싶잖아. 근데 문제에서 모든 연도의 부양 인구, 청장년 인구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 T년의 청장년 인구 100, T 플러스 30년 청장년 인구 100, T 플러스 60년 청장년 인구 100. 근데 동일하니까 청장년 인구를 모든 연도에서 그냥 100명, 100명, 100명이라고 두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T년부터 보자. 자, T년의 총부양비는 70이야. 그럼 총부양비는 인구부양비는 청장년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거든. 그러면 청장년 인구가 100일 때 총부양비가 70이 나오려면 유소년과 노년의 합이 70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자, T 플러스 30년은 64가 나와야 되니까 유소년과 노년 인구의 합이 64가 나와야 되고, 그럼 T 플러스 60년은 총부양비가 56이니까 총부양비가 56이면 유소년과 노년 인구의 합이 56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자, 노령화 지수가 나왔네. 얘들아,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T년의 몇이냐면 40이야. 그럼 얘들아, T년의 40이란 얘기는 유소년 인구가 5일 때 노년 인구가 2지. 그러면 70 중에 유소년 인구가 50, 노년 인구가 20. 끝! 그 다음에
자, 노령화 지수가 t 플러스 30년은 60이야. 그럼 t 플러스 30년에 60이라는 얘기는 유소년 인구가 5일 때 노년 인구가 3이잖아. 그럼 합이 8이지. 그럼 8, 8에 64. 그럼 8, 5 유소년 40. 그 다음에 3, 8에 24. 그래서 t 플러스 30년은 유소년 인구가 40, 노년 인구가 24. 근데 t 플러스 60년은 노령화 지수가 100이야. 그럼 그 얘기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같은 거니까 56을 2로 나눠주면 28, 28. 끝.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이제 총 인구는 어떻게 되냐면 더 해주면 되잖아. 170명. 그 다음에 여기는 164명. 여기는 156명. 끝. 되죠? 다시 이 문제는 부양인구가 동일하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100명, 100명, 100명 잡고 그 다음에 자, 총부양비 통해서 우리가 유소년과 노년인구의 합을 70명, 64명, 56명 잡은 이후에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유소년과 노년의 비를 도출해서 유소년, 노년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잡으면 선택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근데 이 정도 여기까지만 잡으면 선택지 좀 너한테 맡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 자, 7번 문제도 풀이법만 알려줄게요. 자, 7번 문제 보면, 자, 7번 문제는 뭐 두 가지 방법인데, 그냥 기본적인 거 볼게.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단서.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자, 밑줄짝,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하였다. 여기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다는 단서는 4번 선택지 때문에 준 거야. 4번 선택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자, 각국과, 자, 우리 7번 문제지? 7번 문제. 자, 참고로 이거는 2020년 9월 평가원이고 정답률 32%입니다. 인구 부양비는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T년 T 플러스 20년이 있는데 일단 각국을 한번 T년과 자, T 플러스 20년 한번 구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을국에서도 T년과 그 다음에 자, T 플러스 20년 한번 구해볼 건데 이 문제는 결국 뭐 푸는 거냐면 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 노년 인구 잡는 거야. 그러면 일단 각국부터 볼게. 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 노년 인구. 자, 그러면 너네 각국의 상황을 봐봐. 자, 각국의 노령화 지수는 몇 분의 몇이죠? 유소년분의 노년이 25지. 그럼 얘들아, 유소년분의 노년이 25란 얘기는 각국에서 일단 이거 써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 풀자. 다시. 자,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는데 자, 각국에서 노령화 지수가 T년에는 25고요. 자, T 플러스 20년에는 오른쪽에 있죠? 50이야.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잖아. 그럼 25란 얘기는 이 값이 4분의 1이란 얘기고 50이란 얘기는 이 값이 2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너네 딱 봐도요. 노인 인구가 T년의 각국은 노인 인구가 1일 때 유소년 인구는 4인 거지. 근데 T 플러스 20년은 노인 인구가 1일 때 유소년 인구는 2인 거야. 요거 하나 잡았고 밑에 보면 총부양비가 나와. 자, 밑에 보면 자, 총부양비가 나오는데 각국은 T년의 총부양비가 20이고요. 그리고 T 플러스 20년에 총부양비는 50입니다. 그럼 얘들아, 총부양비가 20이라는 얘기는 자, 총부양비 공식은 뭐였죠? 청장년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합친 거잖아. 그 값이 20이라는 얘기는 청장년 인구가 100일 때 유소년 인구는 20이니까 5분의 1인 거지. 그 다음에 50이라는 얘기는 2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우리는 뭐를 알고 싶냐면 유소년 인구와 청장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알고 싶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자, 너네 그러면 T년의 각국에서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 누가 많아? 유소년이 많지. 그럼 가장 적은 놈이 노인 인구잖아. 그러면 노인 인구를 1이라고 두면 좀 더 쉽게 하려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자, 노인, 자, 청장년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노인 인구를 1이라고 보면 유소년 인구가 4지. 그치? 자, 그런데 자, 그럼 총부양비는 유소년과 노년의 합이 1일 때 청장년이 오니까
유소년과 노년 합친 거의 청장년은 5배지.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5잖아. 그럼 5배니까 청장년 인구는 25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똑같이 한번 이게 T년. 그럼 T년은 노인 인구가 1일 때 청장년 인구가 4고 유소년과 노년의 합에 청장년은 5배니까 청장년 인구는 25에서 그럼 결국 총 인구는 얼마가 되냐면 30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T년의 자료. 그럼 똑같이 하면 또 생각해봐. 자, 그냥 T 플러스 20년을 보면 노인 인구가 1일 때 유소년 인구는 2잖아. 그러면 노인 인구가 1일 때 유소년 인구는 2. 그치? 그런데 유소년과 노년을 합한 게 3이지 그럼. 3에 청장년 인구는 2배잖아. 그럼 청장년 인구는 6이 되겠지. 그러면 총 인구는 9.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면 비율 구하기가 쉬워져. 이렇게 풀면 비율 구하기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풀어주는 거 알려주는 거다. 그럼 우리 한번 똑같이 적용해보면 자 이제 을국을 한번 이렇게 보자. 자 이제 을국에서는 그럼 유소년 인구 있고 을국이야. 그 다음에 노년 인구 있고 그 다음에 자 청장년 인구가 있는데 을국 봐봐. 자 을국의 T년을 보면 을국의 T년 노령화 지수가 40이지. 그럼 노령화 지수가 40이라는 얘기는 5분의 2잖아. 그러면 노인 인구가 2일 때 유소년 인구가 5인 거야. 근데 총부양비는 얼마 나오냐면 을국의 총부양비는 25로 4분의 1이지. 그러면 청장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합한 거에 4배지. 그러면 7의 4배니까 28. 돼요? 그러면 을국에서 총인구는 35 더하면 자 마찬가지로 자 T 플러스 20년에 을국의 노령화 지수는 60이니까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그럼 유소년 인구가 5일 때 노년 인구가 3인 거죠. 5분의 3이 60%니까. 그럼 유소년 인구가 5일 때 노년 인구가 3이고 그 다음에 총부양비는 100이네. 같네. 그럼 여기가 8. 그치? 그러면 총인구는 16. 오케이?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여기에 착안해서 문제는 하나하나 요거 잡으면 선택지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요. 그리고 특히 4번 선택지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다는 단서를 갖고 4번에서 증가율 비교해. 근데 이건 너네가 한번 해보자. 중요한 포인트 이거에서 포인트는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선택지는 쉽게 풀려요. 그래서 자꾸 연습해야 돼. 인구 파트 문제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는 너네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이제 성불평등 문제가 있어. 자, 얘들아 최근에 이 성불평등 문제도 잘 나오니까 좀 너네가 좀 체크하셔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 가장 단순한 문제고 이 문제는 정답률은 거의 80%에 육박했어. 근데 이 성불평등 문제로 처음 나왔던 유형의 문제니까 자 확인만 해보자. 마지막 시간 좀 확인 위로 갈게. 자 그럼 볼게. 자 이 자료는 연구자 합이 A와 B의 성불평등 양상을 경제적 및 정치 차원에서 각각 대표하는 두 가지 지표로 측정했대. 자 그러면 봐봐. 경제 차원 그 다음에 정치 차원이야. 그럼 밑에 보니까 자 T년도에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경제 차원이겠지. 임금이니까. 그럼 T년에 자 A국은 진한색 막대는 남성 대비 여성 평균 임금 비가 70% 정도지. 그럼 남성이 평균 임금이 100일 때 여성은 한 70. 그치? 자 이에 반해 자 T년에 B국은 점선 막대가 B국이지. B국도 거의 유사하지. 자 그런데 두 번째 T년에 보면 뭐가 여성 의원 비율이 나와 있지. 자 의원 비율은 정치 차원이지. 그럼 정치 차원에서는 A국보다 B국의 여성 의원 비율이 좀 높지. 그래서 거기 여성 의원 다시 봐봐.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분모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분의 분자는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인데 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수 중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수야. 남성 의원분의 여성 의원이 아니라 전체 의원 중에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수. 근데 T 플러스 20년에 봤더니 A국은 임금 비율이 100%로 같아졌지.
근데 B국은 올라갔지만 80% 수준이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의 여성 의원 비율은 A국은 올라갔는데 B국은 오히려 약 떨어졌지. 그럼 기업부터 보자. 자, A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감소했지. 왜냐면 T년에는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이 한 70이었는데 T 플러스 20년에는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이 100이잖아. 그럼 임금 격차는 감소한 거죠. 증가했다가 틀렸고. 니은. 자, B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여성 의원 비율이 낮아졌다. 맞지? 거의 40%에 육박하다가 20% 미만으로 떨어졌잖아. 니은 맞고요. 자, D건. 자,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동그라미 쳐봐. 자, 얘들아, 지금 여기서 평균 임금을 물어봤죠. 그럼 이거 뭐 물어본 거야? 액수를 물어본 거야, 이거. 액수를 물어본 건데 A국이 B국보다 많이 증가했다. 자, 지금 여기 임금 비율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분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인데 A국과 B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 단지 우리는 격차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임금 액수가 남성 여성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알 수 없다. 자, 그럼 리을 보면 A국은 임금 비율, 의원 비율 모두 올라갔으니까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자, B국은 의원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치? 경제 차원에서만 불평등이 완화된 거지. 의원은 오히려 악화된 거지. 정치 차원은. 오케이? 자, 단순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단순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자,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유형이 12번 문제 유형. 근데 이거 12번 문제 유형은 우리 기본서에서 한번 다뤘던 거야. 그래서 너네가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계층 구조 파트 볼게. 자, 마지막으로 사회계층 구조 파트인데, 교재로 몇 페이지냐면, 자,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서 우리 했던 거야. 자, 거기 보니까 이제 그 27페이지 스텝 7, 부모 자녀의 세대별 계층 현황. 그래서 너희 기억나죠? 대각선이 뭐라고? 부모와 자녀의 계층의 일치. 그럼 대각선 위아래는 세대 간 이동, 위에는 상승 이동, 아래는 하강 이동. 그거 기억나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수업 중에 판서해준 내용이야. 세대 간 이동 분석, 부모 기준이냐, 자녀 기준이냐. 그래서 부모 기준의 상중하, 자녀 기준의 상중하. 자, 그 정도 너네들이 잡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세대 간 이동 분석해서 거기 빈칸도 너희들이 한번 채워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좀 같이 풀 텐데, 자, 얘들아, 일단 2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봐봐. 자, 이런 2번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꼭 주의할 건 뭐냐면, 자, 29페이지 2번 문제. 자, 항상 타이틀 잘 봐. 타이틀이 뭐냐면 본인의 계층이 부모와 일치하는 사람의 수야. 본인의 계층이 부모와 일치하는 사람의 수. 그래서 A 지역과 이제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일단 A 지역에서 조사 대상자의 계층 상층, 중층, 하층이 있고요. 자, B 지역에서 조사 대상자의 계층도 상층, 중층, 하층이 있어. 자, 문제 주석을 보면 두 지역 모두에서 1970년과 2000년 상류층과 하류층에서는 100명, 중류층에서는 200명을 선정해서 조사하였다. 그럼 상류층 100명, 하류층 100명, 자, 중층은 200명, 자, B지역도 상층은 100명, 중층은 200명, 그 다음에 하층은 100명을 뽑아서 조사한 거지. 그치? 자, 일단 요 상황이야. 근데 1번을 보니까 1970년 B지역이야. 그럼 70년 B지역에서 요 수치가, 그럼 이거잖아. 우리 타이틀이 뭐였죠? 본인의 계층이 부모와 일치하는 사람의 수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970년 B지역 상층이 몇 명이야? 100명이지. 그럼 그 중에 87명은 본인의 계층이 상층인데 부모와 일치해서 부모도 상층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본인의 계층이 부모와 일치하지 않잖아. 그럼 본인이 상일 때 부모는 상이 아닌 거지. 그럼 뭐야? 중 또는 하지. 그럼 물어볼게요. 세대가 무슨 이동? 세대가. 야, 본인이 상인데 부모와 일치하는 게 87이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본인이 상이고 부모도 상인 게 87명인 거잖아. 그럼 나머지 13명은
본인이 상인데 부모는 상이 아니지. 그럼 중이나 하야. 부모 중이나 부모 하에서 자녀 상으로 왔으니까 요거는 세대가 상승 이동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에 반해. 자, 중충은 182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충 200명 중에 본인이 중충인데 부모도 중충인 게 182명. 그러면 나머지 18명은 본인은 중충인데 부모는 중충이 아닌 거지. 그럼 부모는 상일 수도 있고 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상이었다 자녀 중으로 왔다면 자, 세대가 하강 이동. 근데 부모가 하였다가 자녀가 중으로 왔다면 세대간 상승. 자, 따라서 이 18명은 하강 또는 상승 이동이지. 그럼 마지막으로 자, 하층의 수치가 78이야. 하층의 수치가 78이라는 얘기는 하층 100명 중에 본인이 하층일 때 부모도 하층인 게 78명이야. 그럼 나머지 22명은 본인은 하층이지만 부모와 계층이 다르지. 그럼 부모는 상층 또는 중층일 거고, 그럼 이거는 세대가 하강 이동이 되는 거죠. 즉 너네는 거기에 그냥 타이틀이 본인의 계층이 부모와 일치하는 사람의 수 라는 단서 보고 여기서 13명은 상승, 여기서 18명은 하강 또는 상승, 여기서 22명은 하강. 그럼 1번 선택지 봐봐. 자, 70년 B지역 상류층에 속한 100명 중에 세대가 상승 이동한 사람이 13명이죠. 상승 이동한 사람이 13명이다. X.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A지역이야. 자, 그러면 이제 2000년에 와서 자, A지역을 보니까 수치가 84, 178, 82. 그럼 84. 자, 상층 84. 중층. 얼마야? 2000년 A니까, 그치? 81이구나. 다시 2000년 A지역 81 188 그 다음에 하층 95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 이거야. 자, 2000년 A지역에서는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세대간 상승 이동한 사람. 그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얘들아, 상층이 100명인데 그 중에 81명은 본인이 상층일 때 부모도 상층인 거지. 그럼 나머지 19명은 본인이 상층일 때 부모는 상층이 아니야. 그럼 세대가 무슨 이동했다고? 상승 이동했다고. 그 다음에 하층 100명 중에 95명은 본인이 하층일 때 부모도 하층이야. 근데 나머지 5명은 본인이 하층이지만 부모는 하층이 아닌 거지. 그럼 상 또는 중이니까 요거는 세대가 하강 이동이고, 그 다음에 200명 중에 188명은 일치하니까 나머지 12명은 상승 이동일 수도 있고 또는 하강 이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누가 많아? 그럼 낚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봐봐. 일단 상승 이동은 픽스 값이 19잖아. 하강 이동은 픽스 값이 5잖아. 근데 12명은 상승 또는 하강이지. 그럼 만약에 이 12명이 모두 하강이면 하강의 최대값은 얼마야? 하강의 최대값은 17이지. 그럼 모두 하강 가면 상승의 최소값은 얼마야? 상승의 최소값은 19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결국 상승 또는 하강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는 얘가 모두 아래로 내려왔어. 그러면 하강의 최대값은 17. 그럼 상승은 0이잖아, 이 중에. 그럼 상승의 최소값은 19.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크니까 결국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결국 나중에 너네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상승 또는 하강 이동 물어보면서 최대치로 따지는 게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개념 기본 파트 할 때, 개념 파트 할 때도 관련 문제 풀면서 내가 최대치로 따진 적이 있었잖아. 요거 연습하라는 얘기야. 요거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문제를 보면 3번. 이것도 우리 연습했죠. 기본 할 때 전체에서 3 더하기 하 또는 중 더하기 하분의 3 비율 따라서 부모 세대 상중하 비율 잡고 자녀 세대 상중하 비율 잡는 거 해봤지? 그럼 부모 세대 상중하는요 2대 5대 3, 20대 50대 30이고 자녀 세대 상중하는 25대 20대 55. 그래서 요 내용 갖고 4번. 이거 우리 개념 파트에 있던 거야. 똑같은 문제니까 4번, 5번, 6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자,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정리할게요. 그래서 너네 몇 번 문제 푸냐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
자, 7번 문제 좀 볼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랑 8번 문제 봅니다. 특히 여러분 8번 봐봐. 8번. 2011년 11월 수능 문제죠. 정답률 몇 프로야? 82% 문제. 자, 요거 말하나? 킬러 문항이 이 계층 관련해서 나왔어. 그래서 정답률이 막 30%, 20%까지 떨어졌거든? 근데 문제는 94년 수능 이후에 킬러 문항이 항상 계층에서 나오다 보니까 몇십 년을 나왔잖아. 20몇 년을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1년 동안 한 번도 출제 안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계층을 출제하는데 1년 동안 출제 한 번도 안 했었거든? 작년에 출제하면서 난이도를 되게 낮췄어. 그럼 계층 패턴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주로 인구, 그리고 불평등, 성불평등, 빈곤에서 주로 복지랑. 그래서 이 부분 확인만 하면 되는데, 자 12번 문제도 풀이법만 알면 돼. 자 12번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자료 1번 봐봐. 자 각국의 자녀세대 계층 구성 현황을 봤더니 자녀세대 A, B, C. 자 A, B, C는 각각 상중하인데 A 비율은 B 비율보다 20%포인트가 크고 B 비율은 C 비율보다 30%포인트가 크다. 자 퍼센트포인트 내가 얘기했죠. 퍼센트의 차이가 퍼센트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야. A는 B보다 20%포인트 크다는 얘기는 B 더하기 20% 하면 A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40이고 B가 20이야. 그럼 A는 B보다 20%포인트가 큰 거지. 그럼 B에다 20%를 더하면 A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A는 B 더하기 20이고, 자, 또 하나는 A는 C보다 30%포인트 크니까, 자, A는 equal C 더하기 30이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봐봐. 얘들아, 변수 몇 개야? A, B, C 3개지. 그럼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원래 3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너네가 할 일은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를 하냐면, 자, 지금 이 A는 우리가 다시 내가 지금 스몰 a를 쓴 건 이거야. 지금 계층이 A, B, C가 있잖아. 근데 각각 A, B, C가 상중하 중에 어딘지 모르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A층의 비율을 스몰 a, B층의 비율을 스몰 b, C층의 비율을 스몰 c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니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그냥 A equal B 더하기 C 대문자로 써도 되고 상관은 없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는 건 뭐냐면 상중하 비율의 합은 몇 %야? 100%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요. 그럼 이거 B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B는 A-20이지. B는 A-20이고요. 그럼 이거 C로 정리하면 C는 A-30이지. D. 그럼 A 더하기 A-20 더하기 A-30은 100이 되니까 3A는 150 돼서 A는 50%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50%가 되니까 B는 30%가 될 거고 A가 50%가 되니까 C는 20%가 되겠지. 그러니까 산수야 산수. 그래서 우리는 일단 A는 그리고 이제 밑에 봐봐. 자, 박스에 보니까 자녀세대 A 비율은 B 비율보다 20%포인트 크고 C 비율보다 30%포인트 크다. 자, 자녀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 그럼 얘들아,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누구의 비중이 제일 높아? 중층의 비중이 제일 높잖아. 그럼 여기서 비율이 제일 높은 놈이 이거지. 그러면 A가 중층. 그치? 그 다음 단서 C는 B보다 높은 계층이네. 그럼 C에 써야죠. 3. 그럼 C가 3. 20%. 그 다음에 자, B는 제일 낮은 계층이니까 하층. 그럼 B는 30%. 되니?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잡았냐면 부모 자녀인데 거기 다시 자료 1번은 동그라미 있죠. 자녀세대 계층이었잖아. 자료 1번은 자녀세대 계층이어서 일단 너네가 기본적으로 자녀세대 봐봐. 자녀세대 A, B, C를 잡은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냐면 계층표 만드는 거예요. 부모, 자녀,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그 전체 합계는 100%인데 너는 실수하지 않도록 A가 중층이고 그 다음에 B가 하층이고 자 C가 상층. 그래서 C, A, B 이렇게 써줘야 돼. C, A, B. 그 다음에 자녀세대 계층에서는 C 상층이 20이었잖아. 여기 써주고요.
자녀 세대 계층에서 A 중층은 50이었잖아. 여기 50 써주고 자녀 세대 계층에서 B 하층은 30이었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써주는 거. 되지?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자. 자료 2번을 보니까 그럼 또 있죠. 거기 A, B 쓰자. A 위에다 중, B에다 하, C에다 상. 그러면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불일치 비율이 나와 있죠. 그럼 얘들아, 불일치 비율이 90, 50, 40이면 일치 비율은 10, 50, 60이라. 그치? 그러면 A 중층, 잘 봐. 자녀 세대 A 중층이 전체 세 가지잖아. 그 중에 불일치 비율이 90이야. 그럼 일치 비율은 10%지. 그럼 자녀 중층 50 중에 불일치 비율 90, 요 두 개가 45고, 그럼 여기가 10%니까 50 중에 10%에서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불일치 비율이 나면 일치 비율 바로 구하는 거야. 자, B 하층에서 불일치 비율이 50%면 일치 비율도 50%겠지. 그럼 B 하층에 불일치는 여기지. 근데 이게 50이면 여기가 50일 거 아니야. 그럼 30 중에 50%, 여기는 15가 되겠지. 마지막. 자, C 상층에서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자녀 기준으로 자, 불일치 비율이 40. 그러면 C 상층에서 불일치는 여기잖아. 이게 40%면 여기가 60%일 거 아니야. 그럼 20 중에 60% 하면 여기 몇 나와요? 12가 나오는 거지. 돼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단서가 뭐냐면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근데 문제는 봐봐. 자, 부모 계층 우리가 상층 얼마인지 중층 얼마인지 하층 얼마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런데 일단 잡을 수 있는 게 자,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이 여기가 25%래. 아, 요거 기준으로 25%가 10이래요. 맞나? 아, 쏘리. A가 중층이네. 중층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25%가 5야. 근데 얘들아 25%는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 5가 되려면 여기 얼마 나와야 돼? 20 나와야지. 그 다음에 B는 하층인데 자, B 하층에서는 30%래요. B 하층에서 30%. 그럼 얘들아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30%가 15가 나오려면 여기가 50이어야지. 그쵸?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얼마 나오겠어? 30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문제는 나머지 빈칸 아직 있잖아. 근데 밑에 보니까 자, 당구장 표시해 보니까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는 잘 봐.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는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는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인구의 3배. 그럼 여기 3배. 그럼 이게 이거의 3배니까 미지수 A 잡으면 여기는 몇 A 나오는 거야? 3A가 나오는 거지. 3A가. 되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잡을래? 이거. 근데 여기 딱 봤더니 교집합으로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그치? 그럼 교집합으로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일단 너네 먼저 가로축으로 네모를 정리하면 네모는 50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지. 네모는 50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0. 맞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정리하면 네모는 5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A지. 그러면 이거 같다고 두면 되잖아. 그럼 A값 얼마 나오니? 5 나와요. 그럼 A값 5 나오고 그럼 여기가 5면 여기는 15가 되고요. 그럼 여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가 되고 그럼 여기 또 3이 되는 거지. 끝! 빈칸 채우기. 그럼 여기 네모는 30이 되겠지. 돼요? 자, 이 연습하라고, 이 연습. 오케이? 해봐야지. 방법이 없어. 주어진 단서 따라 쫙 가면서 계층표에 빈칸 채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너네가 선택지는 너네가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가 8번 문제야. 자, 8번 문제는 자, 작년도 수능 문제죠. 정답률 몇 프로? 12%. 오케이? 거기 봐봐. 다음 자료는 각국과 울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이고요. 각국을 보니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주석 보면 자, 네모의 면적은 해당 계층에 속한 사람 수를 나타내고요. 각 네모의 면적은 동일하다.
각 네모의 면적은 동일하다. 자, 그럼 내가 이 문제도 각국만 해줄게요. 을국은 너네가 집에서 숙제로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도 결국 계층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부모, 자녀,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100%. 자, 그럼 너네 할 때는 우리 편의상 이렇게 하자. 각 네모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각 네모 한 칸을 10명이라고 쳐봐. 각 네모 한 칸을 10명. 자, 그러면 부모가 상층일 때 자녀가 상층인 게 네모 두 칸이지. 비금 그 진한색 네모 두 칸. 그럼 여기가 두 칸, 한 칸이 10명이면 20명. 그 다음에 자,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가 상층인 건 10칸이지. 그럼 부모가 중층일 때 아니 한 칸이지. 중층일 때 자녀가 상층인 건 한 칸, 10명. 자, 부모가 하층일 때 자녀가 상층인 건 없죠? 0. 그러면 부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부모가 상층일 때 자녀 중층 없지? 0. 자, 부모가 상층일 때 자녀 중층 한 칸, 10. 부모 하층일 때 자녀 중층 한 칸, 10. 그치? 그 다음에 부모가 상층일 때 자녀 하층 한 칸, 10. 부모 중층일 때 자녀 하층 두 칸, 20. 부모 하층일 때 자녀 하층 두 칸, 20. 끝. 끝. 그러면 30, 20, 50, 30, 40, 30. 그럼 부모 계층 구조는 다이아, 자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야. 그리고 선택지. 을국은 너네가 해도 돼요? 그래서 계층은 생각보다 방금 내가 두 문제를 7번 문제와 너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여줬는데 7번 문제는 과거 기출 위험, 8번 문제는 최근의 기출 위험. 그래서 계층이 생각보다 점점 난이도는 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계층 파트는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우리 진도 이렇게 끝낼게. 일단 너네 9주 동안 수고 많았고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 자, 만약에 내신으로 한다면 우리 과제 나간 것까지 있잖아. 그거까지 해가지고 내신은 다 커버가 될 거야. 하지만 수능으로 가면 다른 건 다 커버가 되는데 표분석 파트는 더 이상 많은 기출문제 더 많이 풀어봐야 돼. 이 표분석 파트는 이거 이상 더 많이 풀어봐야 되고 이건 개념 수업이었기 때문에 표분석을 너무 자세히는 못했어. 원래 표분석 문제, 기출문제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요 부분 계속 반복하면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출까지, 또 기출은 최대 6년까지 풀어봐야 돼. 6년까지 그거 꼼꼼히 풀고요. 수특수학은 너무 조급하게 풀지 마. 어차피 수능에 연계되는 거니까 너네가 개념 완벽하게 다시 한번 반복한 다음에 보면 수특수학은 맘먹고 풀면 열흘이면 금방 한 번 다 풀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기출 위주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또 개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그래서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만약에 만날 기회가 생기면 또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아마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여름방학 또는 파이널 때 강의가 또 다시 개강할 수 있으니까 기회 되면 그때 봅시다. 자, 수고했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번호 알려줬죠? 자, 수고했어. 고생했다. 응.